즉, 부정적 자극보다 긍정적 자극에 먼저 반응하는 긍정적 반사신경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록은 결국 감사, 안정, 몰입, 성장의 순환 루프를 만들어 자신과 세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뇌 구조를 강화시킵니다. 기록은 가장 오래된 심리학이며 가장 개인적인 치유의 방식이다. 쓰는 동안 나는 나를 관찰하고 감정은 문장 속에서 정리된다. 감사는 뇌를 밝히고 칭찬은 자존을 세우며 다짐은 내일의 방향을 만든다. 결국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조용하고 정확한 과학이다. 1. 인지 및 학습 효과. 핵심 의미 일기는 뇌가 성장하는 사유의 운동장이다. 다원 작가는 일기를 감정의 거울이자 사고의 실험실이라 표현한다. 하루를 글로 되짚는 순간 뇌는 단순한 기억 저장을 넘어 재조직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을 하나의 인지적 구조로 묶는 훈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기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지적 성장을 위한 루틴 학습법이 된다. 기억력 강화 뇌의 자동 복습 효과.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과정은 리콜 효과를 자극한다. 즉, 뇌가 정보를 다시 꺼내 재구성하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때 전전두엽 해마 측두엽이 함께 작동하여 단순한 복기가 아닌 기억의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결국 일기를 쓴다는 것은 하루를 복습하며 내 인생을 암기하는 행위이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과 주의 지속 능력까지 강화된다. 사고력 확장, 사실, 감정 해석, 교훈의 구조화 훈련. 글을 쓸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사실, 이 감정의 반응, 3생각의 분석, 4 교훈의 정리. 이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템플릿이다. 하루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 훈련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뇌는 감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유결과의 설계미를 연결하는 원인 추론 능력을 키운다. 결국 일기는 감정의 일기장이자 사고의 교과서가 된다. 글쓰기 능력 향상, 꾸준함이 표현을 단련한다. 매일 짧게라도 쓰는 습관은 생각을 언어로 구조화하는 훈련이다. 글은 마음의 리듬을 언어로 옮기는 기술이며 그 리듬을 다듬을수록 문장은 감정의 섬세함과 사고의 논리성을 함께 발전시킨다. 길게 쓸 필요는 없다. 하루에 한 줄이면 사유가 완성된다. 이 반복이 쌓이면 표현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감정적으로 풍부하면서도 논리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 일기는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자 생각을 훈련하는 교실이다. 기록의 순간 뇌는 하루를 복습하고 기억은 구조를, 생각은 논리를, 문장은 깊이를 얻는다. 꾸준히 쓰는 사람은 단순히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이다. 하루에 한 줄이 내면의 지성을 단련시키는 가장 조용한 공부가 된다. 3. 행동 및 습관적 효과. 핵심 의미 일기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상의 엔진이다. 다원 작가는 말한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나의 시간표를 내 손으로 다시 그리는 일이다. 즉, 일기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행동을 정리하고 습관을 설계하는 실천 도구이다. 기록은 생각의 흔적이며 습관은 그 생각이 반복되어 굳어진 형태이다. 따라서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사고에서 행동으로, 감정에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자기 조율형 인간으로 발전한다.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의 거울. 오늘 한 일과 내일의 계획을 함께 기록하면 뇌는 자동으로 시간 대비 성과 인식을 학습한다. 오늘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가? 내일은 어떤 일을 먼저 하면 효율적일까? 이러한 자기 질문이
자기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일기를 통해 사람은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무의식적 소비를 의식적 설계로 바꾼다. 그 결과 하루는 짧아지지 않지만 밀도는 깊어진다. 자기 점검 행동 패턴을 객관화하는 루틴. 일기의 또 다른 기능은 자기 진단이다. 매일의 행동을 꾸준히 기록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곧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자주 밤 늦게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리를 미룬다. 감사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분석하게 된다. 즉 일기는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 분석의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정적 판단이 줄고 행동은 점차 효율적이고 유연한 루틴으로 정착된다. 꾸준함에 힘 인내와 성실을 훈련하는 반복의 실천. 매일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지를 시각화하는 훈련이다. 한 줄의 기록이 쌓이면 그것은 시간의 흔적이자 노력의 증거가 된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내가 해냈다는 경험적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이 다시 꾸준함을 낳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 결국 일기의 꾸준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성실성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장이다. 일기는 시간을 정리하고 행동을 점검하며 꾸준함을 단련한다. 쓰는 사람은 하루를 소비하지 않고 설계한다. 한 줄의 기록이 모이면 생각은 체계가 되고 습관은 철학이 된다. 결국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나답게 경영하는 일이다. 4. 장기적 성과. 핵심 의미 일기는 시간이 증명하는 자아의 연대기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하루의 기록이 쌓이면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 된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감정이나 사건을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궤적을 문장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짧은 하루들이 모여 인생을 이루듯 짧은 기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철학과 정체성을 완성합니다. 삶의 기록 시간의 거울 속에서 성장의 흔적을 보다 몇 달 혹은 몇 년 후 그날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비로소 자신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그때는 괴로웠던 일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고 그때의 다짐은 오늘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이 만들어내는 자기 성장의 시각화입니다. 즉 일기는 과거에 머무는 글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시간의 교과서입니다. 자서전의 씨앗 경험을 콘텐츠로 바꾸는 길. 일기는 결국 개인적 자산을 문화적 자원으로 확장시킵니다. 쌓인 하루하루의 기록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책, 노래, 강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이 됩니다. 즉 일기는 창작의 근원이자 자기 브랜드의 뿌리입니다. 다원 작가는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사람은 인생을 저술하는 사람이다. 정체성 강화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세우는 힘. 지속적인 기록은 자기 인식의 반복 확인 과정입니다. 오늘 쓰고 내일 또 쓰며 같은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남길 때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 반복은 자기 정체성을 단단히 세우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기준에 의한 자존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즉, 일기의 누적은 나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나를 정의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결과 삶은 흔들림보다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기억하는 시간의 증거다. 짧은 문장들이 인생의 문학이 되고 사적인 기록이 공적인 철학이 된다. 과거의 나는 오늘의 나를 비추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준비한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된다. 1.
집중을 돕는 환경 만들기. 핵심 의미 몰입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구조에서 시작된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집중은 훈련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몰입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구조화 문제입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아직 몰입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장소, 공간감. 이 세 가지가 정리되는 순간 뇌는 자동적으로 일기 모드로 진입합니다. 시간 고정, 뇌가 기억하는 몰입의 리듬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기를 쓰면 뇌는 그 시간을 기록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아침에 쓰면 하루의 방향이 정리되고 밤에 쓰면 하루의 정리가 완성됩니다. 이 일정한 반복은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며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쓰는 시간이다라는 리듬 기반 몰입 자동화를 만들어냅니다. 장소 선택 감정이 기억하는 몰입의 자리 만들기. 집중은 장소의 감정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책상, 익숙한 카페 침대, 옆에 노트. 그곳에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는 뇌가 그 공간을 기록의 공간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 고정 루틴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작은 의식처럼 일상 속 몰입 신호 역할을 합니다. 즉,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집중을 유도하는 감정적 기억 장치입니다. 분리된 공간감 주의 분산을 줄이고 몰입의 통로를 여는 정리 기술. 휴대폰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인지적 방해 요소 제거입니다.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작업 기억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글쓰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원 작가는 이를 집중의 물리적 환경 조성법이라 부릅니다. 환경이 단순해질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조용한 공간은 결국 내면의 대화방이 됩니다. 집중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리듬. 뇌는 그 반복 속에서 몰입을 학습한다. 정리된 공간은 생각의 흐름을 열고 차분한 환경은 마음의 문을 연다. 하루의 기록은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나며 그 자리는 결국 나와 대화하는 작은 성소가 된다. 1. 몰입을 위한 워밍업. 핵심 의미 몰입은 시작 전 1분의 준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집중은 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숨 고르기에서 시작된다. 몰입을 위한 워밍업은 글을 잘 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심리적 안정을 조율하는 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뇌의 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감정과 사고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즉, 아직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호흡 1분, 집중의 문을 여는 가장 간단한 명상.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1분의 호흡은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심박수와 근육 긴장을 낮춥니다. 이 순간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뇌는 지금 여기에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단 1분의 호흡이 복잡한 일상에서 몰입으로 향하는 조용한 입구가 됩니다. 짧은 키워드 메모 생각에 문을 여는 열쇠. 오늘의 단어 3개. 이 짧은 메모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글쓰기 점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 비, 대화. 이 3단어만 적어도 뇌는 즉시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연상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키워드는 뇌의 사고 회로를 점화시키는 불씨입니다. 단어 몇 개가 일기를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꿉니다.
감각 깨우기 몰입의 회로를 여는 감정적 스위치. 몰입은 논리보다 감각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 좋아하는 펜의 그립감 종이의 질감. 이러한 감각적 자극은 시상하부와 전두엽을 자극하여 편안한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집중됩니다. 이 작은 감각의 의식이 곧 몰입의 입구이자 자기 위로의 루틴입니다. 다원 작가는 이를 감각을 통한 집중이라 부르며 생활 속 몰입의 핵심 요소로 강조합니다. 집중은 노력에서 태어나지 않고 설계에서 자란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리듬. 그 반복 속에서 뇌는 몰입을 학습한다. 정리된 공간은 생각의 흐름을 열고 차분한 환경은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리에서 하루의 기록이 피어난다. 자신과 마주하는 작은 성소에서 몰입은 갑자기 치는 번개가 아니라 천천히 깨어나는 숨결이다. 한 번에 호흡 3개의 단어, 그리고 익숙한 펜의 감촉이 나를 현재로 불러낸다. 마음이 정돈되면 글이 따라오고 감각이 깨어나면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다. 몰입은 글쓰기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는 의식이다. 3. 몰입의 단계. 핵심 의미 몰입은 흐름이며 흐름은 순서로 완성된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몰입은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로 들어간다. 몰입은 갑작스러운 집중이 아니라 가볍게 열기 감정으로 확장사고로 심화 다짐으로 완결되는 자기 인식의 단계적 이동 과정입니다. 이 4단계가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질 때 뇌는 자연스럽게 집중의 흐름에 들어갑니다. 1. 시작하기 부담 없이 문을 여는 단계. 오늘 있었던 일 한 줄로 시작하는 것은 뇌에게 시작 신호를 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그 한 줄은 생각의 체온을 맞추는 예열 구간이며 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와서 마음이 느릿했다. 아침에 나 자신을 칭찬하니 기분이 좋았다. 이처럼 가볍게 시작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2. 확장하기 감정과 생각의 교차점으로 들어가기.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에서 감정과 사고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그 일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이 질문은 뇌의 감정 회로와 언어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몰입은 감정적 몰두와 인지적 분석이 맞물릴 때 깊어집니다. 그리 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열리고 확장되는 방향입니다.